자, 1196번. 일반항 AN이 PN 플러스 Q인 수열 AN에 대해서. 자, 지금 이 문제 지금 보시면은 좀 특징적인 게 이거죠. 얘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수열인지가 나와 있지가 않죠. 그걸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일반항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일반항의 모습이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일반항이 n1차식일 때 우리는 그 수열을 뭐라고 판단한다 했냐면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때의 여기 p n1차의 개수죠. n1차의 개수를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공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공차가 얘가 됐고 나머지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첫째 항이 p 플러스 q다. 대입해봐야 되겠지. 일반항에다가 1을 대입해 볼 거야. 그럼 a1은 p 더하기 q가 맞습니다. 첫 항이 p 플러스 q인 게 맞죠. 공차가 p인 등차 수열 맞고요. a2와 a3이 같으면 그러면 3번 이렇게 봐야 되겠지. a2를 구해보는 거야. 2p 플러스 q가 되겠죠. a3은요 3p 플러스 q가 되겠죠. 얘네 둘이 같다는 얘기는 p 값이 몇이라는 얘기예요? 0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 됩니다. p가 0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an 플러스 1은 an보다 항상 크다? 그럼 an 플러스 1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계를 써볼게요. an 플러스 1은 pn 플러스 p 더하기 q가 되겠고요. 다시 an에다가 an이 pn 플러스 q니까 요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은 p의 n 더하기 1 플러스 q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p의 n 더하기, 자, 요거 전개하면 얘가 pn 플러스 p 플러스 q가 되겠고요. 따라서 pn 플러스 p 더하기 q는 pn 더하기 q보다 어떻다고 했냐면 항상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얘랑 이항하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얘랑 사라지니까 그러면 p 값은 0보다 어떠냐면 큽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황이 이제 그렇죠. 그래서 뭐 p가 0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0이 아니라면 벌어진다라는 게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게 0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그죠? 자, 4번은 일단 보류.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2a1이에요. a1이 여기 있죠. 얘한테 2배 한 거야. 그럼 2p 플러스 2q죠. a2는 여기 있죠. 2p 플러스 q입니다. 둘을 빼요. 그럼 2p 마이너스 q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사라지고 q가 되어지겠죠. 그럼 이 q가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5번은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되어지냐면 4번이 되어지겠죠. p가 0이 아니라면이 아니라 p가 0보다 크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됐음?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거 한 번 더. 이거를 어디까지나 아까 계산식으로 확인을 한 거고요. 얘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겠지. 무슨 말이냐면 공차가 0이 아니라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보다 뭐하다? 크다. 이런 얘기지. 근데 다음 번째 항이 더 커지려면요. 공차가 양수일 때 다음 번째 항이 커지죠. 공차가 양수여야 2, 4, 6, 8 이렇게 가고요. 공차가 음수면 2, 0, 마이, 마사 이렇게 가니까 얘가 다음 번째 앞전, 그러니까 앞에 항이고 그 다음 번째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음 번째 항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공차가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차가 0보다 클 때 그런 일이 벌어지죠. 0이 아닐 때가 아니라 공차가 0보다 커야지만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보다 반드시 그 전보다 직전 항보다 다음 번째 항이 커지는 일은 공차가 0보다 커야지 발생하는 걸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4번이 틀린 표현이 된다. 여기 볼 수가 있어요. 자,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뒤에를 읽으면 안 돼. 항상 an 일반항을 구하고 시작할 거야. 등차 수열이니까 pn 플러스 q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첫째 항은 p 플러스 q입니다. 근데 공차는 자 공차가 p입니다. 그럼 얘랑 둘이 어떻다고 했어요? 같다고 했죠. 즉 p 플러스 q랑 자 여기서 요 표현이
P 더하기 Q랑 P랑 같다는 얘기야. 그 말은 Q가 몇이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예요. 그럼 Q가 0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우리 일반항이 나왔죠. AN은 PN 요런 수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게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이 됐습니다. 이제 A2 더하기 A4예요. 그러면 A2는 2P, A4는 4P. 그럼 둘이 더하면 6P. 얘가 얼마? 24. 따라서 P가 얼마? 4. 즉 공차가 뭐라는 얘기냐면 4야. 그럼 P를 4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AN은 4N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A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5 대입하면 되지. 그러니까는 여기서 A5는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 1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죠? 네. 연우되니? 1203번입니다. 등차 수열 AN이 얘를 만족할 때 A20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잠깐만. 아까 잘못 풀었네. 자, 120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AN이 나와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대요. 자, 두 항이 제시됐어요. 등차 수열 두 항 제시된 상황, 두 항을 뭐 해라? 빼라. 그래서 A7-A3은 4D가 됩니다. 그러면 19에서 3을 빼면 16이 되겠죠. 따라서 D는 몇이 된다? 4가 돼요. 자, 공차가 4인 수열입니다. AN을 반드시 작성하라고. AN은 몇 N? 4N. 3 집어넣어서 3 나와야 돼요. 그럼 3 대입해서 3 나오려면 뒤에가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되냐면 9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3을 대입하면 3이 나오겠죠. 그래서 AN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때 문제에서 A20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71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1213번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AN이 자,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AN이에요. AN을 작성해야 된다고 항상 작성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AN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건 AN을 2n-3이야 이렇게 구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AN을 4n 플러스 1이야 이렇게 구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AN을 항상 작성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AN을 PN 플러스 Q라고 작성할 수 있지.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작성 안 하고 계속 문제 읽고 있지 말고 작성하고 이때 공차가 양수야 라고 했으니까 P가 0보다 커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내용이 요만큼 추려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얘가 갖고 시작하는 거잖아. 얘가 이 조건을 만족한대. 그럼 이걸 그대로 문제가 시키는 대로 쓰는 거야. 그럼 A6은 6P 플러스 Q야. A8도 나왔네. A8은 8P 플러스 Q야. 쓱 봤더니 7도 나왔네. A7은 7P 플러스 Q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그대로 가의 조건을 완성을 해볼 거야. A6 더하기 A8이 0이래. 그러면 14P 플러스 2Q가 0이란 얘기야. 그럼 관계식이 나오죠. 마이너스 2Q가 마이너스 14P가 되죠. 그 말은 Q는 마이너스 7P란 얘기야. 그럼 줄었잖아 얘가. 미지수가.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을 해주겠지. 일반항에. 그럼 우리는 새로운 일반항을 가지고 다시 출발할 거야. 어떤 일반항이냐면 AN은 PN-7P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해주고 여기다 대입해주고 다 여기다 대입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A6은 마이너스 P가 될 거예요. A8은 P가 되겠죠. A7은 0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마이너스 7P를 Q 대신에 대입을 해주면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럼 얘가 몇이라고? 0. 그럼 A6이야. 얘가 마이너스 P라고. 즉 절대값 마이너스 P가 얼마라는 거야? 3. 그러면은 P는 마이너스 3이나 3이어야 되겠네. 근데 P가 무슨 수? 양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배제. 그럼 P가 몇이야? 3. 그럼 P3 대입하면 AN 구해줘 안 구해줘? 구해줘. 그러면은 AN은 3n-21이란 말이야. 이렇게 끝났네요. 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얼마 나와? 마이너스 15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란 걸 많이 하지 말고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계속 그냥 진행을 한다고 생각해야 돼. 계속 그냥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해야지 자꾸 되도 않는 생각이란 걸 하지 마세요. 생각과 논리는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생각과 논리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물론 지금 연우랑 유근이랑
하늘이한테 하는 얘기야. 생각 없이 그냥 진행하셔야 됩니다. 물론 왜냐하면 승환이는 깊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쌤이 이거를 갖다가 승환이한테까지 사고를 막고 싶은 생각은 없어. 왜냐면 승환은 분명히 나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거고 훨씬 더 더 나은 걸 가져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승환이는 배제. 알겠어요? 니네 생각하지 마. 니네는 안 돼. 알겠어? 니네는 그냥 문제에서 어떠한 그냥 메커니즘대로만 진행을 하라고. 알겠어요? 어떤 로직이란 걸 자체를 그냥 배제하고 메커니즘만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냥 문제풀이 프리 메커니즘만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17번인데요. 첫 항이 10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를 AN. 그럼 여기서 AN을 가져가야죠. AN은 마이너스 3N. 1 집어넣어서 100이 나와야 되니까 103. 이렇게 작성하면 끝. 얘가 음수가 될 때가 언제냐? 얘가 음수가 될 때가 언제일까? 그때의 n이 언제일까? 몇 번째일까? 이거잖아. 그치? 그럼 n에다 몇 대입하면 얘는 음수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얘한테 35를 대입하면 처음으로 음수가 되죠. 34 대입하면 1이고요. 그죠? 35를 대입하면 처음으로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 35항에서 음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1222번. 우리가 수학을 진행해온 이래로 가장 쉽다고 느꼈던 단원이 솔직히 집합이거든요. 우리가 고등수학을 진행해온 이래로 가장 진짜 이거 족밥이네 이렇게 했던 내용이 집합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집합이 나오면 근데 좀 답답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저 조건제시법을 잘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좀 이제는 좀 저 조건제시법을 갖다가 잘 해석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 자, 얘를 갖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집합의 원소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몰 x가 아니라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x 원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친구를 갖다가 원소로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때 이 조건식에 대한 n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모습은 즉 집합의 모습은 1 들어가면 2 나오고 2 들어가면 5 나오고 뭐 이렇게 돼서 얘가 8, 11 이런 식으로 쭉 뻗어나가는 이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B라는 집합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원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원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이렇게 연성 과정을 통해서 나오도록 하고 그때의 이 친구는 자연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럼 들어가면 얘는 3, 8 그 다음에 13 이렇게 나아가는 친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상태를 한번 볼게요. 그럼 이 상태를 보면 얘네들은 첫 항이 2고 두 번째 원소가 5고 세 번째가 8이니까 3씩 커져요. 원소들이. 그런 원소들의 집합입니다. 따라서 얘는 AN의 원소의 모습은 3n-1의 모습을 k번째의 모습은 3k-1이다 이렇게 줄 수 있겠고요. 얘에 대한 모습은 5k- 얼마라고 볼 수 있냐면 뭐 5k-2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질 거예요. 이게 A집합의 원소가 만들어지는 B집합의 원소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얘기를 한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쳐요. 그건 여기 다 나와 있는 사실이야. 이렇게 그냥 원래. 자, 그 다음에 얘를 볼게요. 자, 얘는 주기가 얼마인 거예요? 주기가 3인 거고요. 얘는 주기가 얼마였던 거죠? 5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의 공통 주기는 자, 문제랑 상관없이 이런 정도는 해나가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해야 되는 짓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알겠어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 공통 주기가 뒤에서 쓸지 안 쓸지 몰라. 뒤에 문제를 안 읽어봤으니까 당연히 모르지. 근데 공통주기 정도는 판단을 하고 가는 거야. 그럼 공통주기가 얼마가 된다? 15. 3과 5의 최소 공배수인 15가 돼요. 그럼 공통주기가 15가 됐고 첫 번째 같았던 게 8이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네 둘의 공통 친구들은 누가 되냐면 8, 그 다음에 15가 커진 23, 그 다음 15가 커진 38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얘네 둘의 공통 원소들이 나타내져 있는 즉 A 교집합 B 정도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합집합은 못 구합니다. 원래 못 구해요. 합집합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판단을 해볼게요. 자, 조건제시법. 그건 아까 집합이 아직도 집합에서 조건제시법 자체를 아직도 잘 읽어내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준단 말이야. C라는 집합의 원소는 2x 플러스 y 바
x는 어쩌고저쩌고 y는 어쩌고저쩌고에 k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나와 있으면 애들이 이거 자체를 해석을 못할까봐 있어요. 이거 자체를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냥 예를 보면은요. A의 원소는 이런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죠. 공차가 3이고 공차가 5죠. 공차가 뭐라고 했어요? 주기라고 했죠. 그래서 공차가 주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3이었고 얘는 주기가 5였던 거고 따라서 공통 주기가 15가 나왔던 그런 상태가 됐고 따라서 둘의 교집합 정도는 이렇게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됐었던 거죠. 자, 이제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제는 이건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문제 풀이가 아니야. 문제에 대한 파악. 다 필요 없이 안 쓰일 수도 있어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여기까지 해본 거고. 교집합의 원소 구해놨죠. 수열을 AN이라 했을 때 AN이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그럼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얘를 일반항을 찾을 수 있어요. 자 n번째의 원소라는 것은 n번째 원소는 15n-7이죠. 얘가 100보다 어때지는? 커지는 그러한 n이 얼마일까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얼마여야 된다? 8일 때 그렇게 되니까 8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집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겠지. 그치? 맞아. 근데 여기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수열이고 이게 선생님 이게 귀납법까지 뒤에 있는 이제 우리가 귀납법이라는 것까지 귀납법을 학생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해요. 좀 난해하고 좀 어려워하는데 그 귀납법을 푸는 것도 그렇고 특히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는 더 그렇고요. 더욱 그렇고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상황이 좀 달라야 된다는 거야. 상황이.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 사람을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면 그게 좀 비정상이라고 여겨져요. 굳이? 얘를 가지고 일반항을 구해서 100보다 커지는 을 통해서 n값을 구했다? 굉장히 잘 푼 건 맞는데 비정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비정상이 아닐까? 왜냐하면 정상인이라면 이렇게 풀어야지 맞는 거 아닐까? 38, 53, 68, 73, 88, 그 다음에 15 커지면 얼마가 되지? 103이 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번째. 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여기에 8번째 이렇게 가져갔어야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처음 100보다 커지는 항이 그죠? 요게 아니라 누가 보면 이게 더 잘 푼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이게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푼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만약에 여기가 1000보다 커지는 항은 이렇게 물어봤으면 미지거리 하면 안 되겠지 당연히. 이거 1000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지. 근데 100보다 커지는 항은 이랬는데 저거를 하고 있는 게 조금 이상하다 이거죠. 1000보다 커지는 하면 이렇게 푸는 게 맞겠죠. 하지만 100보다 커지는이라고 했는데 굳이 저렇게 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다 치자. 어떤 수열이 있어. 그래서 2, 5, 8 이렇게 커져. 이렇게 커지는데 5항까지의 합은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갑자기 막 일반항 구하고 막 뭐 써서 공식 써서 시그마 써서 막 해가지고 푸는 거야. 미친놈이지. 안 그래? 얘가 11, 그 다음에 14. 그럼 다 더하면 되잖아. 그럼 5항까지 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무지성이라고 애들이 그냥 5항까지 합하면 답지에 막 해설이 막 쫙 나오니까 그렇게 실제로 푼다고. 근데 그렇게 풀 필요가 없지. 5항까지 합을 물어봤는데 왜 저렇게 풀어요? 50항까지 합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다음 단원에 되게 중요해. 시그마에서. 이걸 이렇게 하냐 안 하냐가 되게 중요해. 애들이 되게 무지성으로 그냥 한다니까. 막 공식만 존내 써서 막 하는 거야. 막 2분의 막 K에 어쩌고 막 해서 막 한단 말이야. 아니지. 5항까지 합을 물어보는데 왜 그렇게 풀어요? 그럴 필요가 없지. 그러면 애들이 그런다고. 선생님 시험에는 이런 게 나오지 5항까지 합은 그러니까 안 주지 않을까요? 이런다고. 아니야. 그 귀납법 파트에서는요 5항까지 아니면 7항까지 10항까지 이런 거 물어봐. 그 이상을 안 물어봐요.
11항까지 11항 뭐 이런 걸 안 물어본단 말이야. 더 크게는 안 물어봐. 그러니까 얘는 항상 수열이란 건 내가 이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좀 직관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어떤 공식이나 어떠한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는 것보다 좀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마인드도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는. 자, 1223번. 저거 사이에 31개의 수를 넣었대요. 자, 여기 들어있는 게 31개야. 31개, 32개, 33개. 즉, 요 수열의 항수는 33개. 자, 요 수열의 항수가 33개. 자, 그럼 요 수열을 내가 Bn이라 할 거야. 그럼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B1은 73이고요. 그 다음 33개니까 얘가 B33이 될 거야. 그게 169예요. 됐죠? 두 항이 제시됐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는 게 아니라고 문제를 팍 다 해놓고 문제를 읽어 제발. 둘이 제시됐으니까 둘이 어떻게 한다? 뺀다.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둘이 빼면 32D가 169에서 73을 빼면 96. 따라서 D가 얼마가 되냐면 3. 그럼 우리는 일반항을 작성할 거야. 그럼 Bn은 몇 n? 3n. 자, B에다가 1 집어넣어서 73 나와야 돼. 그러니까 1 집어넣어서 73 나오려면 70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네, 여기까지. 자, 끝. 이제 문제 읽어봐야죠.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 이 수열의 공차는 3이죠. 진작 나왔었죠? 이렇게. 여기에 중요한 멘션이 하나 나왔어요.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 이룰 때 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성질을 떠올리는 거냐면 등차 중앙의 성질을 떠올릴 것이고, 따라서 이 문제는 등차 중앙의 성질에 의하여 문제풀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등차 중앙의 성질은 가운데 항의 2배가 양 사이드의 합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의 2배가 얘네 둘의 합과 같아요. 얘가 얘네 둘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6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가운데 항의 2배가 양 사이드의 합과 같아요. 그러니까는 B 더하기 C가 22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가운데 항의 2배가 양 사이드 합과 같아요. 그러면은 2B는 얼마가 되냐면 14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따라서 B는 얼마가 되냐면 28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B가 28이 나왔으니까 A는 마이너스 22가 되겠고요.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겠죠. 얘네 다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이게 더하면 대충 나오지 않을까요? 해보자. A가 얼마라고 이게? A가 마이너스 22, B가 얼마야? 28. 그 다음에 C는 무슨 6?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 다 더해라 생각 0이네요. 예? 뭐죠? 아, B가 7이군요. 아, 네, 미안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B가 7이니까 오, 역시 승환이 예리해. 날카로웠어요. 아주 그냥 뭐 배일 것 같네요. 자,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아유, 훌륭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본받아야 되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얘를 다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21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1234번인데 빗변 길이가 2인 어느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짧은 것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빗변 길이가 2니까 가장 긴 변의 길이가 2란 얘기죠. 그럼 그것보다 짧은 변은 하나 짧은 변은 얼마가 돼요? 2-D가 되겠죠. 그것보다 하나 더 짧으면은 2- 몇 D가 된다? 2D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질 거예요. 이때 이 직각삼각형에 자, 얘가 차례로 등차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가운데 항의 2배가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가운데 항의 2배가 양 사이드의 합과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지? 라는 건데, 당연하죠. 이걸 이 순서대로 썼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직각삼각형은 항상 뭐를 강제합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강제하죠. 그래서
빗변의 제곱은 짧은 변의 제곱의 뭐와 같다? 합과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따라서 5D의 제곱 마이너스 8, 4, 12D 플러스 4, 4, 빵는 0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D의 값은 0 또는 5분의 12가 되어집니다. 근데 공차가 0은 아닐 테니까 공차 5분의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D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얘는 또 뭐 잘못했나봐. 씨발. 이게 왜 음수가 나와? 뭐지? 왜지? 이게 더 길게 나왔지 왜? 뭐가 잘못된 거니? 5분의 12. 네? 미안. 플러스 몇이에요? 4는 0이죠. 인수분해 되네요. 그죠? 5, 1, 2, 마이너스 이게 붙으니까 D 값이 5분의 2이거나 2여야 되겠지. 그지? D가 5분의 2거나 2니까 D가 만약에 2면 얘가 0이 되니까 안 되죠. 그래서 2는 배제. 그래서 5분의 2 대입하면 5분의 얼마가 되고 8이 되고 5분의 2 대입하면 5분의 4에 5분의 10이니까 5분의 6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그래서 넓이니까 얘네들이 곱한 거에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5분의 얼마가 된다? 24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1234번에서 선생님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잘 보시면요. 그냥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쌉소리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빗변기가 2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넓이를 구했는데 여기 분모가 다 25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분명히 5분의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럼 얘는 5분의 몇이란 얘기예요? 10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5분의 6, 8이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6, 8, 10이 맞아 안 맞아? 맞죠? 그죠? 피타고라스잖아요. 그죠? 찍을 때 이렇게 찍으라 얘기해요. 찍을 때, 그죠? 예, 찍을 때 그냥 쌉소리라고. 그러니까 찍을 때 이렇게 찍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충 막 찍는 게 아니라 찍을 때 이렇게 찍으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웬만하면 여기가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수열 파트이기 때문에 루트 이런 게 좀 잘 안 나와요. 무리수 이런 개념이 좀 잘 안 나와서 음수 개념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도형이고 그러고 그냥 양수 개념으로 진행이 되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참고 삼아서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35번인데 모든 가로줄과 세로줄이 각각 등차수를 이루도록 빈칸을 채울 때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이거 한번 채워보자. 등차수리니까 3, 4, 5, 6 이렇게 갔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6부터 커져서 이것도 등차수열이 돼야 된단 말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개지. 그럼 여기서 여기를 빼. 그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내가 A1이라 했을 때 얘가 A6인 거잖아.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몇 D? 5D. 그게 몇인 거야? 15. 그러니까 D가 몇인 거야? 3. 그럼 공차가 3이네. 그러면 9, 12, 15, 18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볼 거야. 얘를 B1, 여기를 B5라고 해볼게. 그럼 두 항을 빼 다시. 그럼 둘이 빼면은 몇 D? 4D. 그게 마이너스 8이죠. 그러니까 D가 무슨 이란 얘기야? 마이너스 2. 그러니까 D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는 거야. 요 줄 보면 여기를 갖다가 C1, 여기를 C 하나, 둘, 셋, 넷, 다 6개. C6이라고 할게. 그럼 얘에서 얘를 또 어떻게? 또 빼. 그럼 몇 D? 5D가 20이 되겠지? 그럼 D가 몇인 거야? 4. 그럼 D가 4니까 마일 3, 7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B값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수열을 갖다가 뭐라고 해줘? D1. 그 다음에 여기를 D6이라고 잡아주면 얘에서 얘를 또 어떻게 해줘? 빼줘. 그러면은 몇 D? 5D가 15가 되지. 그럼 D가 몇이라는 얘기야? 3. 3이니까 0,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는? 3.
그래서 A가 3, B가 7이니까 둘의 합이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1237번인데요. 아래표에 빈칸에 수를 써 넣어서 각 행의 내수가 등차수를 이루고요. 열의 내수도 등차수를 이루. 방금 전하고 똑같은 문제네, 그지?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얘네가 등차를 이루도록 하는 그러한 거래요. 그럼 얘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를 갖다가 1행의 수열을 우리가 AN이라고 잡아주고 이 각 행의 수열을 잡아줄게. AN, BN, CN, DN. 그 다음에 1열은 EN, FN, EFG, GN, 그 다음에 H인가요? HN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A2가 O고요. A4가 C예요. 그러면 둘을 빼면 ED가 D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상관없나? 상관없죠. D라는 문자는 안 쓰니까. 그러면 ED가 C-5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B4가 17이고요. B 얼마야 쟤? B3이 B가 되죠. 그러면은 둘을 빼요. 둘을 빼니까 D가 17-B가 되겠죠. 그 다음에 CN에서 C1이 8이고요. C2가 A예요. 그럼 둘을 빼면요. D가 얼마가 되냐면 A-8이 돼요. 근데 이거는 공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쓸 수는 없네. 공차가 다 다르죠. 행마다 열마다 공차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작성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가 이루어지지가 않겠지. 그렇죠. 얘가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얘를 이렇게는 안 돼요. 이거 잘못 쓰는 거야. 공차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는 지금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 좀 배제를 하도록 하고요. 다른 풀이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등차 중앙의 성질을 좀 활용을 해서 한번 각 항을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을 여기를 써볼게요. 얘가 공차만큼씩 커지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갖다가 A를 8 플러스 D, 여기는 8 플러스 2D, 여기는 8 플러스 3D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그러니까는 여기 B를 작성할 수 있어. 8 플러스 2D의 2배가 즉 16 플러스 몇 D가 4D. 자, 지금 어디서 보는 거냐면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 파트. 요 파트에서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만들어져요. 얘가 얼마가 되냐면 B 플러스 23이 돼. 그럼 B는 4D 빼기 7이 돼요. 그럼 여기를 4D 빼기 7이 돼요. 다 미지수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ABC 3개의 문자를 싹 다 미지수 하나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볼 거야. 여기서 보면 등차 중앙 성질에 의해서 17의 2배 얼마? 34가 C 플러스 8 플러스 3D가 될 거야. 얘네들의 합과 똑같아져. 그러면은 C는 마이너스 3D 플러스 26 이렇게 되겠지. 얘가 C 값이 돼. 즉 여기 C가 마이너스 3D 플러스 26이 돼. 자,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래. 그럼 얘네 다 더해보자. 그럼 다 더하면 8 플러스 D 4D 빼기 7 마이너스 3D 플러스 26 다 더해주면 사라지고 27 이렇게 되겠네요. 엥? 또 답이 없어. 왜 풀 때마다 답이 없지?
이거 왜 아니지? 얘네를 다 더했는데 왜 이게 사라지지 않죠? 5D고 얘가 마이너스 그죠? 네, D가 사라지지 않죠. 네. 그러니까 예, 안 되네, 그지? 그럼 요걸로 못 구해, 그지? 네, 이렇게. 아씨, 바보네.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됐고, 여기 한번 진행해 볼게. 여기는 여기에서 볼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까지 더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볼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요, 요 가운데를 작성할 수 있거든요. 얘네들이 더한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3 플러스 D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관계식이 하나 더 탄생을 할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가운데 항의 2배가 되겠지. 가운데 항의 2배 8D 빼기 14는 양쪽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3 플러스 D 플러스 17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양변 2 곱해주면 16D 마이너스 28은 13 플러스 D 플러스 34가 되겠고요. 따라서 15D가 얼마야? 47에 75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D가 얼마가 되는? 5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자, D가 5가 되니까 여기다가 D에다 5를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 D에다 5를 대입하면 되겠고 D에다 5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A가 얼마가 나오고 13이 나오고 B가 얼마가 나오고 13이 나오고 C가 얼마가 나오는 11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요.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가 된다고 볼 수 있냐면 37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38번인데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2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를 A, 다른 하나는 A 빼기 D, 다른 하나는 A 플러스 D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얘네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12가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각각의 제곱의 합, 얘 더하기 얘가 얼마가 된다고 했냐면 56이 된대요. 자, 요걸로 풀어주면 3A가 12인 거니까 A가 4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진행을 해주시면은 A가 4니까 48 마이너스 D 2D제곱 플러스 2D제곱이죠. 얘가 얼마가 되는? 56이 되는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2D제곱이 8이 되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D제곱이 4가 되니까 D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해져요. D가 2 또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D가 2면 A가 4고요. A가 4고 D가 2면 즉 이렇게 되지. A가 4이면서 D가 2라면 세 수는 2, 4, 6입니다. 근데 A가 4고 D가 마이너스 2면요. 세 수는 6, 4입니다. 그럼 둘이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아니지. 같지가 않지. 2, 4, 6과 6, 4, 2는 어때요? 달라요. 그죠? 맞습니까? 2, 4, 6과 6, 4, 2는 달라요. 수열의 입장에서는 달라요. 그죠? 네, 숫자의 입장에서는 같을 수도 있지만 수열의 입장에서 2, 4, 6과 6, 4, 2는 달라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다행히도 세수의 곱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경우든 곱하게 되면 48이 되는 건 자명하겠지만 만약에 이 세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세수를 구해주세요 했을 때 2, 4, 6만 쓰고 끝낸다? 틀려요. 그러면 2, 4, 6과 6, 4, 2를 다 써야 돼요. 하나만 쓰면 틀립니다. 이 세수를 물어봤을 때. 왜냐하면은 아니면 이 세수라고 안 물어보고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어. 또 애들이 뭐 또 무슨 뭐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또 뭐 이건 또 뭐가 아니라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클레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수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수열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2, 4, 6과 6, 4, 1 다 써야 돼요. 하나만 쓰면 틀려요. 무조건 틀려요.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열의 입장에서는 얘와 얘가 다르다는 거 꼭 명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과거에도 분명히 학교 시험에서 이런 일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자, 1240번 보도록 할 텐데요. 고대 이집트 수학 문헌의 파피루스에는 5사람한테 120개의 빵을 나눠주는데 각자 배당받는 몫이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된다. 그러면 A에 A-T, A-ED, A 플러스 T, A 플러스 ED가 각각이 받는 몫이 되겠고요. 가장 적게 받는 사람 A-ED죠. 그 다음으로 적게 받는 사람 A-D죠. 그것의 합이 나머지 세 사람 몫의 합, 얘네들의 합이죠. 얘네들의 합은 3A 플러스 3D의 7분의 1이 되도록 만들어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네를 다 합치면 몇 개가 돼야 된다? 120이 돼야 된다. 빵이 총 120이니까요. 얘네를 다 더했을 때 몇이 나온다? 120이 나온다. 그럼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5A가 120이니까 A가 24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 관계식에서 보시게 되면요. 2A-3D가 7분의 3A 플러스 3D가 되어져요. 그럼 여기 양변에 7 곱해서 정리하면 14A-21D가 3A 플러스 3D가 되고요. 이때 11A는 24D가 됩니다. 근데 A가 24라고, 그래서 11 곱하기 24는 24 곱하기 D예요. 양변 같으려면 D가 11이 나와야 되겠지. 그 D는 얼마가 된다? 11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받는 사람은 2개를 받고요. 두 번째 적게 받는 사람은 13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얘는 24개를 받고요. 얘는 35개를 받고요. 얘는 46개를 받는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가장 많이 배당받는 사람의 몫을 구하세요. 46개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자, 등차수열 합 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이고, 3차 방정식 얘가 세 실근이 등차수열을 이루어요. 자, 근의 방정식의 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무조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해결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럼 그 세 실근을 A-T, A 플러스 D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때 K값 구하기예요.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하여 세 근의 합은 6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1분의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A가 2가 돼요. 그 다음에 각각의 곱의 합. 그럼 A가 이제 2가 나왔으니까 2죠. 2-D 곱하기 2 더하기 2 플러스 D 곱하기 2 더하기 2-D 곱하기 2 플러스 D. 각각의 곱의 합은 마이너스 4가 되죠. 이렇게 이 친구.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계산하기 싫다. 4-2D 4 플러스 2D 4-D제곱 속어 그러면은 12-D제곱 그러면 D제곱이 16이네요. 따라서 D가 4 또는 마이너스 4예요. 둘 다 가져가야 돼요. 가끔 음수는 무조건 배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D가 4면 마이너스 2, 6이고요. D가 마이너스 4면 6, 2, 마이너스 2죠. 근데 어차피 근은 해집합은 마이너스 2, 6이거나 6, 2, 마이너스 2나 똑같죠. 그러니까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끝내고요. 상수 K값을 구하라는데 세 근의 곱이죠. 그럼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24입니다. 따라서 K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4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는 모습. 등차수열 합 전의 마지막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가 등차수열 문제 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